자, 이번 시간은 전세건으로 갑니다. 전세건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전세건을 보기 전에 자, 매일 문제 펴보세요. 매일 문제 10조차 4번 문제. 지상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념이죠. 지상건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체크할게요. 아직까지 이 개념을 속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은 뭐요?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뭐요? 자신만이 배타조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거이죠. 즉 본질적으로 뭐요? 토지 사용권이 용익물거입니다. 그 용익물건의 존재 목적이 뭐요? 건물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따라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뭐요? 빌려서 사용할 목적의 지상권은 민법이 예상하는 지상권이 아니란 겁니다. 그때는 지상권이나 민법 규정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정답은 쉽죠.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그죠? 그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 지상권은 물건, 당연히 자유로이 그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그죠? 자유로이. 그 다음 그래서 4번까지 했습니다.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 이해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한 5년이죠. 그죠? 네, 5년. 자, 여기까지 보고 본문으로 갑니다. 전세권으로 갑니다. 303조가 전세권의 개념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체크할게요.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치 아니한 것은 우리가 배우자 전세권이 아닙니다. 그 지상권과 달리 뭐요? 전세권자는 반드시 그 부동산의 사용 대가인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앞에서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였죠. 전세권의 객체는 뭐야? 타인의 부동산인가 체크할게요. 그래서 부동산이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뭐요? 건물도 그 객체로 한다 보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자신만이 뭐요? 배타조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며 용익물거이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붙었어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부 체크할게요. 그 부동산 전부에서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자신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 전세권은 뭐요? 아주 독특한 권리입니다. 용익물권 플러스 뭐요? 담보물권적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제도예요. 그래서 일단 전세권자는 뭐요? 그 객체인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쫓아서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거이죠. 근데 그 사용대가인 전세금은 뭐요? 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전세가 소멸했을 때 그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아서 나온다. 이것이 토지 사용 못지않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죠. 우리 법은 전세금을 뭐요? 그 부동산 전부로부터 후순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를 반환받을 수 있는 거죠. 담보물권 성격도 동시에. 자, 이 항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개념으로 갑니다. 전세권이란 객체가 타인의 부동산이죠.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이 빌려서 배타조 점유 사용하는 사용권이에요. 용익물권입니다. 그 사용 대가인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요. 앤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 전부로부터 뭐요?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전세권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1번 판례.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186조냐, 187조냐 문제입니다. 자, 일단 판례를 보기 전에 물어볼게요. 용익물건의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 그죠? 근데 소멸하기 위해서는 말소 등기까지 필요하냐? 자동적으로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했느냐? 당연히 우리가 확인했죠. 그죠? 해당 파트에서
187조였죠. 그죠? 187조. 따라서 전세권은 용익물건, 담보물건 성격 아울러 가집니다. 그때 용익물건적 속성사 뭐야? 존속기간이 만료하면은 말소 등기 없어도 그죠? 말소 등기 없어도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죠? 자, 그다음 2번 판례도 여기서 미리 설명드릴게요. 심화반에도 반복합니다. 기본 지문이요. 자, 1번 판례도 2번 판례도 뭐야? 다 출제가 됐어요. 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욕심을 내볼게요. 자, 몇 조를 보시냐면은 교과서에 361조입니다. 387페이지 펴보세요. 387페이지. 제일 밑에 조문 두 개 361조가 있죠. 그죠?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그죠? 저당권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그 부분을 느끼시고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전세권은 용익물건적 성격 플러스 뭐야? 담보물건적 성격도 가지죠. 그래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요거 체크할게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뭐예요?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은 뭐예요?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죠? 원칙을 적으시면 돼요. 앞에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뭐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은 한 몸이죠. 따라서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은 뭐예요? 전세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그러면 반대로 이미 전세가 소멸해 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았죠. 그때는 당연히 뭐예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죠? 예,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즉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양자는 한 몸이요. 따라서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 자, 보세요. 장래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장래 존속 기간이 말려면 전세권은 소멸하죠. 그때 장래 소멸하면 뭐요? 전세권 반환 채권이 발생하죠. 그때 생길 뭐야? 반환 채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죠? 예,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권과 전세권 반환 채권을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런 식으로 일단 이번 기본반에서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전세권의 취득도 뭐요? 다른 부동산 물건의 취득과 더불어 법률 행위한 전세권의 취득, 또 뭐요? 상속 등 법률 규제한 취득 똑같죠, 그죠? 쭉 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도 당사자는 뭐야?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뭐야? 등기에서 취득이 일반적이죠. 그때 전세권을 취득하는 자는 뭐야? 전세권자. 전세권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은 뭐야? 전세권을 빌려주는 토지 소유자를 전세권 설정자, 그죠? 그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의 합의 플러스 등기에서 취득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뭐야?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전세권은 여지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목적 부동산 인도는 전세권 성립의 그 요건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186조에서 이미 봤습니다. 예. 목적 부동산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될 수가 없다. 즉, 내가 타인의 아파트를 전세로 빌렸습니다. 그 전세권 등기까지 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됐죠. 근데 집주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일정과 맞지 않아서 집은 뭐야? 일주일 후에 현실적으로 인도받다. 그렇지만 전세권은 이미 뭐야? 등기했을 때 이미 성립했다. 그죠? 그래서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그 요건이 아니다. 자, 체크할게요.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죠. 이미 출제됐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죠. 기존의 채권이 되면 뭐야?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네, 기본 판례입니다. 자, 존속기간 외우셔야 돼요. 앞서 지상권은 입법자가 뭐예요? 장기임을 원하고 있죠. 존속기간을 따라서 입법의 규제 형태가 뭐예요? 최단기만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최장기는 뭐예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런데 전세권은 반대입니다. 최장기만 제한을 한다 그죠? 최장기가 제한인데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10년. 최단기. 전세권의 경우요. 최단기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 전세만 뭐요? 1년으로 제한될 뿐이에요. 따라서 토지가 전세권의 대상이라면 뭐요? 자기들 합의로 3개월로 존속 기간을 정하든 뭐요? 6개월로 정하든 상관이 없다? 없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답하고는 상관없었지만 사례에서 지문하는 된 적이 있어요. 자, 확인합니다. 1항.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죠?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그 최장기가 10년으로 제한이 되고 있다. 최단기는 뭐예요? 원칙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토지 전세권은 뭐예요? 뭐 3개월로 존속 기간을 정하든 6개월로 정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뭐예요? 1년이 보장되죠. 그죠? 1년을 합니다. 그 다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하다도 그 기간 10년을 당연히 넘지 못합니다. 자, 상황 체크할게요. 묵시갱신이요. 똑같은 취지의 규정이 뭐예요? 취지의 규정이 임대차에도 있습니다. 건물을 전세했죠. 그죠? 예,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치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 이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자, 전세권은 뭐예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법정갱신 적으시면 되죠.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금방 쭉 조문 봤어요. 전세권의 객체는 뭐예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가 객체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법정갱신은 어디에만요? 조문 옆에다가 적을게요. 건물 전세에만 그죠? 건물 전세만.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에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가 됐어요.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갱신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 필요 없이 뭐요?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갱신으로 전세권자는 대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312조에서는 이 부분은 뭐요? 조문 옆에다 적고 기억하셔야 돼요. 존속기간은 최장기만 10년, 최단기는 건물에만 1년, 토지는 뭐요? 제한 없죠. 그죠? 6개월 하도 상관없죠. 그죠? 그 다음에 갱신이라는 제도는 뭐요? 토지 전세는 인정되지 않죠. 그죠? 건물 전세에만. 또 법정갱신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그래서 법정갱신의 경우요. 전세권의 내용은 전세권과 뭐요?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 전세금 역수등은 똑같습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어떻게 해요?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전세권의 내용은 기존 전세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존속기간은 뭐예요? 약정이 없는 전세가 돼요. 이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법정갱신이 있으면 뭐예요? 그 내용은 기존 전세와 뭐예요? 동일한 내용으로 당사간에 다시 전세권이 뭐예요? 갱신 내용으로 간주가 되죠. 다만 딱 하나 뭐예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게 됩니다. 왜 강조를 하느냐? 임대차도 똑같아요. 임대차 뭐예요? 묵시갱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313조에서 따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치 않을 때는 뭐예요? 각 당사자가 체크하시고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뭐예요? 일방적으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하니까 단독행위 형성거리죠. 그때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뭐예요?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즉 313조는 법률 규정한 전세권의 소멸의 하나죠. 따라서 일방의 소멸 통고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말소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87조다 그죠? 187조. 네. 자, 다시 한번. 법정갱신 제도는 건물 전세에만 그죠? 다만 법정갱신이 되면은 그 전세권의 내용은
기존 전세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존속기한은 뭐예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때 약정이 없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소멸을 통과할 수가 있다. 그죠? 그때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 그죠? 말소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쭉 본문을 확인합니다. 최장기만 뭐요? 10년. 최단기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뭐요? 건물 전세만 1년에 최단기가 제한이 있더라. 그 다음에 갱신. 합의로 갱신할 수 있죠. 갱신했을 경우는 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 언제든지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상대방이 뭐야? 그 통과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자동 소멸이죠. 예,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 자,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 하나죠. 손댈 필요 없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뭐요? 전세 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뭐요? 그 목적 부동산을 자신만이 배타조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사용 수익권, 배타적 점유 사용 수익권을 가지더라. 자, 그 다음에 2번 309조 체크할게요. 제목이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죠.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은 뭐예요? 전세권 존속 기간 동안에 그 현상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가 설정자의 부담이 아니고요, 전세권자의 부담이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타인의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 살고 있다, 그죠?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채권법의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예요. 그런데 지금 배우고 있는 전세로서 전세권 등기까지 하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기초적으로 어떤 사용한 아파트에 고장이 생깁니다. 벽지를 바르고 수도가 고장나면 고치고 살아야 됩니다. 다 누가요? 전세권자 부담이에요. 전세권자. 따라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전세권자 부담이기 때문에 뭐요? 전세권자는 체크할게요. 마지막 줄. 필요비 상한 청구는 없죠. 그죠? 네, 기본이요. 우리 시험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전세권의 경우는 최장기가 몇 년이요? 10년. 그런데 앞서 봤던 지상권의 경우 경구한 건물은 30년. 기타 건물일지도 뭐요? 최단기가 15년이죠. 최장기가 10년인 전세도 그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가 누구의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권자인 전세권자 부담. 그러면 지상권의 경우는 그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균형상 최단기만 하더라도 전세권의 최장기보다 그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럼 당연히 그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누구 부담이어야 한다? 해석상 당연히 사용권자인 지상권자 부담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뭐요? 상대방인 설정자 측에 대해서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권리가 없죠. 없다. 뭐만요? 유익비다. 그죠? 그래서 유익비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전세권자도 뭐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소멸시에 뭐요? 그 가액의 증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누구의 선택이요? 회복자인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하나를 상한 청구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필요비 상한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309조는 당물입니다. 자, 그 다음 304조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도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민법 정책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부분 쉽게 갑니다. 주종물에 관한 그 응용 조문이에요. 주종관계가 있다면 뭐예요? 종은 주와 우민을 같이 하죠. 자, 볼게요. 이자가 건물의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뭐예요? 토지 이용권은 당연히 전세권에 따라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세권의 범위요. 자, 볼게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때는 뭐야? 그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권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때 전세권에는 그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게도 뭐야? 당연히 미친다, 그죠? 당연히 미쳐요.
그 주종물에 관한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조문입니다. 이 경우, 전환의 경우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임차권을 뭐요? 소멸시킨 행위하지 못한다. 그죠?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5조요. 아직까지 답이 된 바는 없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거 물어볼게요. 법정 지상권은 누가 취득을 한다 했습니까? 법정 지상권은 누가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 했습니다. 건물 소유자. 자, 그러면 조문을 보기 전에 누가 건물 소유자인지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볼게요. 토지와 건물이 뭐요? 모두 갑의 소유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그 중에서 건물만 을에게 전세로 빌려줬습니다. 그때는 전세권의 목적 달성에 전혀 지장이 없죠. 그죠? 설정자가 토지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에서 그 토지도 당연히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뭐요? 토지를 갑이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요. 그럼 건물의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때 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법에 의한 성립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이 지상권으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취득하냐는 거예요. 자,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까? 설정자가 취득해요? 예,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설정자죠. 이자가 취득한다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뭐요? 전세권자는 그 종된 권리 뭐요? 지상권을 이용만 하면 되잖아요. 304조. 이해가 되셨죠? 즉 전세권이 뭐야? 주된 권리고 전세권 목적 달성한 토지 이용권이 지상권, 임차권 뭐야? 종된 권리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은 뭐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뭐야? 그 종된 권리 지상권을 이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가 취득한다고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건물의 소유자. 그래서 여기서 뜨면은 그분만 시험 문제예요.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에 즉 대지가 뭐요? 매매 등으로 양도가 돼 있죠. 이자는 뭐요? 특별 승계인 맞죠? 그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누구에 대해서요? 전세권 설정자 체크할게요. 여기서 뭐야? 전세권자로 속입니다. 각종 시험에 다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안 다뤘어요. 언젠가 출제돼요.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근데 보통 지상권과 달리 지료를 지급했나 보죠. 지료는 협의가 안 되면 일방에 청구해서 법원이. 그래서 이 항은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요? 누가 지상권을 취득하느냐. 이것만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고요. 한마디로 누구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건물의 소유자. 즉 지상권 뭐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취득을 해야 된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전세권자면 얼핏 하면 뭐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전세권의 처분으로 갑니다. 자, 306조. 종료 표시하시고, 기본 조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요, 물건의 양도성은 뭐예요? 절대적이다, 그죠? 그렇지만 물건 중 유일하게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는 물건이 뭐예요? 전세권이라고 그랬죠? 네, 이겁니다. 전세권자는 당연히 물건인자이기 때문에 그 전세권은 뭐예요? 타인에게 자유로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뭐예요?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가 있다. 그죠? 원칙 자유로이 양도 임대할 수 있죠. 그렇지만 A죠. 그죠? 유일합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뭐예요? 이를 금한 때는 양도 임대가 안 됩니다. 즉 전세권도 물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양도 임대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설정행위로 금할 수 있다. 자, 307조. 시험에 당연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당연히 전세권은 물거이죠. 당연히 원칙적으로 뭐야? 전세권자는 자신의 전세권을 내게 양도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기존 전세권자는 완전히 빠지죠.
기존 전세권자의 지위를 누가 그대로 물려받아요? 이자가 물려받는다 그죠? 그 설정자하고 기존의 전세권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뭐야? 권리 의무가 이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겠죠. 전세권의 양도가 있으면요.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죠? 자, 그다음 308조는 조문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예, 조문으로. 당연히 지문하는 됩니다. 이미 한 번 됐어요. 근데 답으로는 잘 안 할 거예요.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양도, 임대할 수 있으면 원칙이다 그죠? 다음 책임은 가중시켜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뭐예요? 전전세 또는 임대치 아니했다면 면할 수 있는 체크할게요. 불가항력적 손해까지도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예요? 속일 수 있겠죠, 그죠? 예. 자신의 잘못이 없는 손해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속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즉 전전세 임대가 뭐예요? 자유지만 책임은 뭐죠? 가중시켜요. 여하튼 전전세 또는 임대로 인해서 어떤 목적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전세권자는 뭐예요? 만약에 전전세 또는 임대치 안에다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손해까지도 뭐예요? 설정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죠?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판례 체크를 하시고 자, 이거 보세요. 전세권은 자유로 양도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에 양도가 있으면 양수인은 기존 전세권자하고 뭐예요? 동일한 권리 의무를 취득한다 그죠? 그래서 설정자와 사이에 이자는 완전히 탈락하고 이자가 기존의 을과 똑같은 권리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아니죠. 요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집주인도 당연히 뭐예요? 건물을 타인에게 팔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니다. 전세권이 끝났습니다. 존속기간에. 당연히 나는 누구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넣어야 돼요? 기존 주인을 찾아가야 돼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누굽니까? 이자죠, 그죠? 즉, 이자는 완전히 빠집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뭐예요? 기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죠. 이자에게만, 그죠? 예, 이게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전세의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된 경우 전세권 뭐예요? 새로운 소유자와 그죠? 신소유자와 사이에 동일력으로 계속 존속하게 되고 따라서 뭐예요?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구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에 대해 따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에서 반환음을 부담하고 체크할게요. 요거죠. 옛날 주인을 찾아가서 전세금 돌려달라 못하죠, 그죠? 네, 못한다. 자, 그다음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전세권은 그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죠. 근데 지상권과 달리 뭐요? 개념상 사용 대가인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죠. 예. 지상권은 원칙 무상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으면 지로 지급 의무가 생긴다. 그때 전세금을 약정했는데 뭐요? 사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하죠. 장래를 해서 적당치 않죠. 그러면 당사자는 뭐요? 상대방에서 장래를 해서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목만 보시면 되죠. 형성그거죠. 앞에서 똑같은 취지의 조문이 어디 있었어요? 지상권 파트에도 지료 약정이 되면 지료정감 청구 인정되죠. 똑같아요. 조문 볼 필요 없어요. 형성거이다 그죠. 각 당사자 모두가 뭐야? 상대방에 대해서 장래에서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남았어요. 우리 시험 보면서 어디 또 이 같은 조문이 있겠어요? 임대차였겠죠. 차임 정감 청구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전세권의 소멸 청구. 각종의 소멸 청구 형성권 그죠? 예. 민법 총칙에서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자, 볼게요. 이랑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치 아니한 때는 뭐요? 설정자가 일방적으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 따라서 말소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87조입니다.
즉 제가 첫째 쪽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내가 아파트를 전세권자에게 뭐요? 주거용으로 빌려줬죠. 근데 며칠 후에 구경 가보니까 뭐요? 여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열불이 나서 방패, 일방적으로 소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형성권. 이항, 전화의 경우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14조 조문을 기억을 할게요. 원칙과 예파터. 똑같은 논리가 임대차에도 똑같이 취지의 조문이 있습니다. 자, 314조 볼게요. 전세 목적물이 뭐요?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습니다. 그럼 원칙은요? 체크할게요. 그 멸실된 부분.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죠? 말 쓰는 게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목적물의 멸실이니까, 그죠? 즉, 전세권 목적물의 전부 또는 뭐예요? 일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멸실하면 뭐예요? 당연히 그 부분의 전세권은 자동 소멸이에요. 그래서 원칙대로 뭐예요? 일부 멸실은 그 부분의 전세권만 소멸하는 게 맞죠? 잔존 부분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요. 설정자에 대해서 전부의 소멸을 통과하고 그럼 전세권 소멸한다 그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조문 순서를 그냥 상식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자, 316조로 갑니다. 자, 일단 체크를 할게요. 제목이 부속물 매청권이에요. 이 부분이 어디하고 똑같으냐? 임대차에도 똑같이 건물 임대차가 있으면 뭐요? 요건이 똑같아요. 그 시험 문제는 여기보다 뭐요? 거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요건은 똑같습니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때는 전세권자는 뭐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시켜서 반환하는 게 원칙이고요. 회복해야 되면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즉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한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 사용하고 있다 그죠? 근데 이사 가니까 빌려서 전세로 빌린 아파트가 1층입니다. 그런데 방범창이 없어요. 이 방범창을 내 비용으로 사서 설치했죠, 그죠? 그때 원칙, 원상으로 회복해야 되죠.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이 경우 설정자가 체크할게요.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를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설정자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즉 지상권의 경우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뿐만 아니라 설정자도 행사할 수 있죠. 전세도 똑같아요. 그래서 설정자의 전세 부속 매수권은 따로 뭐 요건이 제한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전세권자의 매수권은 뭐예요? 요건이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야? 임차인도 똑같아요. 요 조문이. 자, 전세권 설정자는 뭐예요? 그냥 내가 사겠다면 끝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만 사겠다 할 수 있느냐고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항 보세요.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이 뭐야?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어. 거기다 체크할게요. 즉 방범창은 뭐야?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내가 설치했다 그죠?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때는 전세권자도 뭐야? 소멸 시에 설정자에서 일방적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부속물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 그러면 전세권자가 뭐예요? 매청구를 행사하려면은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 또는 뭐예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설정자는 그와 같은 요건 필요 없죠, 그죠? 그냥 매수를 하겠다면 끝납니다. 임차인도 똑같아요. 임차인이 임대인에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뭐예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 또는 뭐예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보다는 거기서 뜰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요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요건. 그래서 설정자는 뭐예요? 이와 같은 제한 필요 없죠, 그죠? 제한 필요 없이 소멸 시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전세권자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면 그 부속물이 뭐요? 어떤 부속물이어야 됩니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인 경우만. 근데 설정자랑 같은 제한이 없다, 그죠? 예, 그렇게. 여기서가 아니라 임대차에서 똑같이 출제가 될 거예요. 요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자, 1번 판례 넘어갈게요. 아직까지 안 되니까. 자, 2번도 넘어갔는데 심화반을 설명드릴게요. 저당권 파트가 같이 겹치니까. 자, 4번 판례 여기 체크해 두세요. 이 부분이 각종 시험에서 아주 단골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다시 전세권 파트의 371페이지로 가보세요. 303조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전부 체크했죠, 그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보다 자신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자, 볼게요.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체크할게요.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전세권자가 뭐예요? 그 건물 전부를 전세권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죠. 건물의 일부만. 즉,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죠. 즉, 그 객체인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때 뭐야? 전세권자는 일부에만 전세를 얻었더라도 뭐야? 금방 종을 받다, 그죠? 303조에 의해서 그 건물 전부에서 뭐요? 후순위권자 기타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즉,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더라도, 즉, 3층 건물이 뭐요? 3층에만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세권자는 뭐요?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3층 부분의 경매 대가만이 아니라 뭐요? 3층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대가로부터 뭐요? 후순위권자보다 자신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있고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데는 뭐요? 전세권도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경매 청구할 수 있으나 그때는 뭐요? 전세권자도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때는 뭐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니면 뭐요? 나머지 건물 부분에서는 경매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세권 파트에서 뭐요? 각종 시험에서 가장 기본 판례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많이 다루진 바는 없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은 반복될 거예요. 이 부분은 기본 판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세권자가 타인의 건물 일부에만 전세를 얻었더라도 뭐요? 전세금은 전세 대상이 건 3층 부분이 아니라 3층 건물 전체로부터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지 뭐요? 경매 청구는 뭐요? 3층 건물 전부가 아니라 전세의 목적이 된 그 3층 부분에 한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뭐요? 객체가 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독립성이 없다면 우선 변제권만 있을 뿐 경매는 뭐요?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 부분 기본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볼게요.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뭐요? 당사자 간의 합의 플러스 등기만 있으면 성립하죠. 목적물 인도는 그 요소가 아니죠. 그죠? 자, 2번. 매수 청구권 체크할게요. 각종의 매수 청구는 뭐요? 형성권이죠. 형성권.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다. 그죠? 그 설정자가 매수 청구를 형성하면은 그 부속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네. 그 다음. 전세권자가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죠. 그죠? 필요비는 누구 부담이에요? 전세권자 부담이죠. 그죠? 네. 목적물의 유지 수설 의무가 전세권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 4번 아직 안 했습니다. 5번. 당사자는 설정 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적어져 있다. 즉 물건은 절대적 양도성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은 설정 행위로 이런 뭐요? 금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 안 했던 판례예요. 심화반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로 옵니다. 10주차 5번 문제요. 틀린 것은 1번 305조입니다. 누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요? 체크할게요. 건물 소유자죠. 그럼 둘째 줄 누굽니까? 전세권 설정자 맞죠? 그죠?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2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 수설 의무 있죠? 그죠? 309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비 3번 체크할게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가 되죠. 그죠? 있다니까 틀렸습니다. 정답 3번. 4번.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만약에 임대치 안 했다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손해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그죠? 조문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자는 당연히 용익 물권자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사용 수익권을 가진다. 그죠? 전세권은 빨리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 기본 이론반에서 다루지 못했던 깊이 있는 판례는 심화반에서 쭉 우리가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이제는 물권법 파트에서 두 문제 정도가 최대치로 남았습니다. 담보물권이요. 담보물권은 보통 두 문제 아니면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일반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저당권에서 한 문제, 유치권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담보물권으로 갑니다. 담보물권 일단은 저당권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자가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채무자겠죠. 은행으로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은행으로부터 1억을 대출로 빌립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죠?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 소유 부동산 또는 뭐요? 제3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왜 저당권을 설정해서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죠? 그래서 저당권 등에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하고 채권자가 뭐요? 채권을 담보해서 저당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요? 채권자,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가 담보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뭐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자신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그죠? 그런데 갑이 부동산이 없어요. 그때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자는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요?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죠? 이런 자들을 물상 보증인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뭐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담보권자는 뭐요? 피담보 채권자에 한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자, 그럼 여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담보물권에는 우리 시험 보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공통적인 성질이 첫 번째, 부종성. 어느 것이 주된 권리요? 이게 주된 권리죠.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종된 권리다.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논리적 전제로서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이를 부종성.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성립한 바 없다면 담보물권도 애초부터 성립이 불가능하고 이미 성립했더라도 뭐야?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뭐야?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소멸이다. 그죠? 부종성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반성. 그래서 어른 그 채권을 벽에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어느 것이 주된 권리요?
채권이 주된 권리죠. 저당권 종된 권리.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뭐요? 종된 권리도 따라서 그죠. 이를 수반성. 피담보 채권이 양도적으로 이전되면 담보 물건도 뭐요? 같이 양순에게 이전한다 그죠. 이를 수반성이라 합니다. 자, 물상대의 체크할게요. 그래서 물상대의가 우리 시험에서 이미 출제됐고 앞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인 건물의 채권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멸실, 훼손, 공용징수 체크할게요. 멸실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국가서 수용해버렸다. 그럼 담보권자는 뭐예요?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한 담보권 행사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가지는 뭐예요? 대가의 취득이 목적이죠. 그래서 목적물 등이 멸실되었더라도 뭐예요? 그 대가가 변형돼서 뭐예요? 보상금이라든지 뭐예요? 보험금 등으로 그 대가가 남아있다면 뭐예요? 여기다가 자신의 담보권 행사하면 똑같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담보권이 가지는 성질을 물상대의랍니다. 자, 볼게요. 담보 물건의 경우 그 목적물이 멸실, 훼손, 수용으로 해서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됐지만 그에 가름하는 뭐예요? 가치 변형물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담보 물건이 그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는 효력을 물상대의랍니다. 자, 체크할게요. 이 같은 물상대의는 담보 물건 세 가지 중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이 되고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 물건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자, 인정 범위. 그래서 니은 파트요. 인정 범위. 자, 니은에다가 제목 적으시려면 뭐예요? 이렇게 제목 적으시면 돼요. 인정 범위. 즉, 어떤 경우 뭐예요?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화재로. 그럼 보험금이 있다 그죠? 또는 보상금, 국가가 수용했다 보상금. 이와 같은 화재 보험금, 보상금 등에만 물상대의할 수 있다. 자, 매각대금, 차임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객체인 건물은 누가 소유자요? 설정자가 소유자죠. 그죠? 설정자 소유자입니다. 그 설정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에게 적법하게 그 목적물을 매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냥 등께서 그 소유권 취득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당권자도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미 그 목적물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뭐요? 당이자는 뭐요? 그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해서 경락대금을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물상대의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물상대의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멸실, 훼손, 소용 등으로 생긴 보상금, 보험금 등에만 가능. 여전히 뭐야? 소유자 등의 변화가 있더라도 뭐야? 변동이 있더라도 여전히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도 뭐야? 당연히 저당권은 물거이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물상대의 필요 없어요. 따라서 목적물의 매각대금 차이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다. 그죠? 그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불가분성. 담보물건 세 가지 모두입니다.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5천만 원을 중간에 갚았습니다. 그래서 담보권자에게 뭐요? 5천만 원은 감해달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이를 불가분성. 즉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 전부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뭐요? 그 목적물 전부에서 끝까지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를 불가분성. 예. 유치권 321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모든 담보물건에서 준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체크할게요. 자, 일단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교과서 38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82페이지 위에 조문 있죠. 조문에서 세 번째 342조.
제목이 물상대의죠. 이 규정이 저당권의 경우도 그대로 준용되어 있습니다. 자, 조문을 보니까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 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뭐예요? 물상대의라고 한다 그죠. 네, 요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밑줄 그을게요. 그 직업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고 대처할게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 수용됐죠. 그럼 뭐요? 담보권자는 그 멸실 수용으로 인해서 뭐요? 가백에 주어지는 뭐요? 보상금, 보험금 등에 대해서 뭐요?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보험금, 보상금이 이미 지급이 되어서 이자의 수중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자의 나머지 재산과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자의 여러 재산 중 뭐요?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특정이 되었죠, 그죠? 그럼 제3자를 할 염려가 없어요. 근데 이미 보상금 등 이자의 나머지 일반 재산과 섞여버리면은 특정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때는 제3자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상대의를 하되 뭐요? 그 보험금 등이 이자의 재산과 뭐요? 섞이지 않게끔 뭐요? 미리 압류를 해서 뭐요? 구분 지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요건입니다. 자, 볼게요. 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그 물상대의권을 행사해서 뭐요?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을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고 적혀있죠, 그죠? 미리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 취지는 금방 설명했죠. 나머지 일반 재산과 뭐요? 구분성을 짓기 위해서. 따라서 구분성을 짓기 위해서 그 의미가 있는 이상 자기 스스로 뭐요? 압류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물건에서 뭐요? 이미 제3자가 압류를 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나머지 재산과 뭐요? 특정이 된 이상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여기부터 체크할게요.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치 않았더라도 뭐요?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즉 물상대의권을 행사하려면은 금전 기타 물건이 설정자에게 뭐요? 지급 인도되기 전에 미리 압류를 해라, 그죠? 근데 압류는 뭐요? 스스로 할 필요가 없죠.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그 구분이 지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압류를 할 필요 없이 제3자가 압류한 물건에다가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